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이수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당연하죠. 주가가 오르기만 하는 종목은 절대로 없습니다. 22년도부터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자, 조정 한 번 없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미 말도 안 되는 상승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현재 시황 상관없이 단독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가 테마를 탄 것도 아니고요. 실적 개선 기업, 실적 향상 기업은 각 테마별로 깔리고 깔렸는데 이수페타시스만 꾸준한 이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각각 다른 재료가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재료죠. 구글향 매출 증가, 그리고 엔비디아향 매출 증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AI 산업 발전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것은 맞지만 현 증시는 AI보다는 2차 전지 산업에 자금이 몰리는 것이 전 세계 공통입니다. 자, 근데 시선을 받지 않을 때 꾸준한 상승은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받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용하는 주체가 있다. 금감원의 이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하던 작전 세력들의 수급 이동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적을 토대로 기대감이 쌓인 종목이죠. 자, 그리고 점점 더 실적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더 매도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조정은 어떤 종목이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단기 고점일 때 매도해서 내 수익부터 챙기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홀딩하는 게 아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남다른 기업이고 실적은 더욱더 증대돼서 주가가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단기 고점에 매도로 차익 실현하고 단기 저점이 다시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지지대를 구축하고 다시 발판을 형성했을 때 매수 관점에서 근거를 포착하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말이 맞는 거죠.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을 믿고 있는 분들이 홀딩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는 거고요. 실적 기대감에 따른 수혜라면 기대감이 선 반영됐을 때 일단 정리해서 수익 남기는 게 순서고, 조정을 받고 나면 그 기대감이 다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에 또 한 번 수익의 기회가 오는 겁니다. 페타시스처럼 주가가 실적 기반으로 오른 종목들은 매수 매도 타점을 잡기 쉬운 편에 속하는데 여태까지의 상승세가 컸다고 여전히 꾸준히 평생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냥 카지노 가서 도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거 없는 투자니까요. 저는 손절이더라도 근거를 갖고 손절했다면 얻은 게 있다라고 보는데, 여러분이 이수페타시스에서 수익권이더라도 근거 없이 투자를 했다면 얻어가는 것 하나 없을 겁니다. 근거를 갖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현재 조정에 들어섰고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동시에 나올 겁니다. 조정의 초입에는 매도 타점을 잡아서 수익부터 잡으시고, 이후에는 매수 관점에서 언제 매수해야 내가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찾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이수페타시스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오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근거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조정에 대한 근거만 있죠. 자, 희망적인 말들은 여러분 눈을 멀게 하면 멀게 하는 거지 여러분 수익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또 근거를 갖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리스크가 최대한 적은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소 듣기 좋은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이죠. 달콤한 말에 속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재료에 대한 내용, PCB가 뭐 어쩌니, 초고다층 MLB가 뭐니 어쩌고저쩌고 주주분들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생략하고 매도 관점에 대한 근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동부터 좀 먼저 보면은, 자, 또 어제에 이어서 현재 최고점부터 조정의 초입인 지금까지 매수 주체는 개인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매도고요. 자, 요 큰 틀 하나만 보더라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고점으로 판단하고 물량을 출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차트가 분봉 1분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했었죠. 거래가 체결이 되려면 이수페타시스가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투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점의 속임수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요런 차트입니다. 자, 뭔 소리냐? 자, 거래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 자리에는 거래가 적습니다. 근데 분봉상 가장 큰 상승이 나온 자리가 이 자리죠. 거래는 적은데 주가는 상승했다는 것, 높은 가격에
샀다라는 겁니다. 매수자가 굳이. 자, 통정거래 또는 자전거래라고 하죠. 자, 두 가지가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한데 이건 뭐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세력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세력이 계좌를 하나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자, A 계좌에서 B 계좌에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가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100원에 건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200원으로 단가를 올립니다. 이렇게 1,300원, 1,400원, 1,500원 이런 식으로 단가를 올려가면서 물량을 옮깁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일부 상승하는데 어떤 주체 순수한 매수세가 있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일부 상승하지만 거래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반발 매수세, 단타들의 물량도 포함된 것이지만 이렇게 가파른 상승에 거래가 적다는 것은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자, 제 첫 마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있을 주도 주체가 고점의 물량을 털어 넘기려면 수급이 당연히 많이 들어와줘야 거래가 체결되고 고점에 털어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의 끝자락이나 조정의 초입에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즉 개미들을 꼬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상승의 세기가 높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할 청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한 번에 털어낼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차라리 급등을 만듭니다. 뭐 한 20% 상승을 만들어내면 개인들이 알아서 탑승을 하니까요. 근데 그래도 단 한 차례에 털어낼 수 없을 만큼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쪼개서 분할 청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티 안 나게. 개인들의 수급이 끊기지 않게.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대응 전략은 여러분도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분봉상 고점이 판단되고 급락에 거래가 실렸다. 만약에 이런 하락에 거래가 이런 식으로 실려 있다라면, 그리고 그게 한 차례가 아닌 수차례 수렴한다라면 그것은 어떤 주체가 되었건 자금이 많은 주체가 그 자리를 고점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매도 주문을 걸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락을 지지해줬던 요 자리에다가 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력보다 수익을 적게 먹겠지만 세력의 분할 목표가보다 한층 내려서 거래가 쉽게 체결되게 만드는 거죠. 조정에 있어서 미리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고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대응을 해야 된다면 욕심을 일부 버리고 안정적으로 매도 타점을 잡는 것이 오히려 내 수익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로 페타시스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아직 고점 매도가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 매도할 수 있다는 근거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력도 분할 청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분할 매도가 나누어서 깔끔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에 매도했다. 그럼 조정 기간 동안 기회 비용을 낭비할 이유가 없죠. 기회 비용을 불려야 나중에 좋은 종목에 노출이 됐을 때 내 호주머니가 빵빵해야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만의 어떤 종목이든 2차전지는 한 번씩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은 유망해 보이는 2차전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매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됐고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급등세가 가파렸던 만큼 거품이 빠지고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20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2차 전지가 아니라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에서 누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방법은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면 됩니다. 뭐 뉴스를 본다던가 투자자들의 자금 경로를 확인한다던가 등등. 자, 어디에다가 세계 경제가 더 큰 자금을 쏟아붓는지, 반도체인지 2차 전지인지 이것만 확인하면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가 어느 섹터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